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그동안 제가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갱년기 시리즈를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Q&A 시리즈를 하려고 해요. 이제 산부인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주제들도 있지만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댓글로나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난소에 생기는 혹입니다. 이전에 자궁에 생기는 혹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워낙에 많아서 워낙 흔하게 진단되는 거기도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자궁 적출 수술해야 하나요? 떼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난소에 혹이 있는 분들은 좀 염려가 되지만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없었나 봐요. 제 유튜브에 무슨 혹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난소 혹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난소는요, 다양한 혹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난소에 혹이 생겼다라고 하면 난소암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난소암은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진단이 되는 질환인데요. 이게 드물게 진단이 되긴 하지만 진단된 시점이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시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난소암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라는 게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난소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난소암을 외래에서 보게 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게 있거든요. 우리가 대학에서야 한 번씩 보면서 수술도 하고 항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암 환자를 모아놓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지. 제가 이제 로컬에 나와 있으면서 난소암 환자를 보게 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의심되는 게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러 보내보면 암이라기보다는 암으로 가기 전 단계나 아니면 비슷하게 보이는 정도, 경계성 이런 식의 이제 종양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어쨌건 이렇게 난소에 생길 수 있는 혹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물혹이라고 얘기하는 물만 차 있는 얇은 벽을 형성을 하는 혹이 있어요. 그게 가장 흔합니다. 이거는 생리주기 따라서 이제 호르몬 자극이 좀 크거나 이랬을 때는 난포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난포는 원래 이제 시기가 되면은 쭉 커졌다가 한 2cm 정도 됐을 때 터지면서 배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뭔가 호르몬 균형이 맞지 않거나 그래서 얘가 터지지 않고 계속 더 커져서 3cm, 4cm가 된다든지 혹은 난포는 아닌데 그냥 좀 물혹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좀 생겨서 사이즈가 좀 커졌다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크다라고 한다면 3, 4cm 이상이 되면은 이걸 물혹이네요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혹은 수술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놔두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풍선 바람 불었다가 시간 지나면 왜 풍선에 바람이 점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작아지듯이 약간 쭈그러들어요. 그러다가 없어집니다. 보통은 제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석 달이 지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컸다든지 모양이 뭔가 애매하다든지 이럴 때는 3개월 뒤에 그래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6개월 뒤에 한번 오세요 라고 말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전형적인 물혹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난소에 혹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는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얘가 있는 동안에는요, 난소를 자극을 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소 혹의 자체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얘 때문에 생리불순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미뤄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생리 때 아닌데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런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놔두면 사라집니다. 특별히 무슨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든지 했을 때는 난소가 약간 무거워요.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뛸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관계를 가질 때도 이쪽이 더 자극이 간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관계할 때 자극이 너무 세게 되면 얘가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는 경우는 출혈이 뭐 1분 하다가 없어진다 하면 괜찮겠지만 출혈이 어떻게 좀 운이 나빠서 많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혈하기 위해서요.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당분간 좀 조심하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병원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양성혹이 출혈성 낭종 이에요. 출혈성 낭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혹 안에 물만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혈장 같은 약간 노란 액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그냥 물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요. 그거 말고 피가 고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성 낭종이라고 안쪽에 피가 고여있는 혹입니다. 그런데 얘는 별 문제 없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배란이 될 때 난포가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터지다가 뭔가 운이 나빠서 혈관을 물고 터졌어. 그럴 때는 그 과정에서 안에 피가 고일 수가 있어요. 난소 안에 피가 고여서 뭐 2cm, 3cm 이렇게 되게 조그만 혹을 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멍이 점점 사라지듯이 얘도 점점 흡수돼서 없어집니다. 대부분은 없어져요. 근데 얘가 딱 생겼을 때 탕 터지면서 통증이 있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멍든 것처럼 난소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교통이라든지 평소에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가 많이 나서 점점 커지면서 막 난소가 당긴다라고 한다면 계속 아프겠죠. 혹은 피가 바깥으로 막 배출이 되면서 복강 안에 고인다. 그러면은 배가 막 불러오면서 부풀어 오면서 그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정을 좀 취한다든지 대부분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지혈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피가 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경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 와서 검진하면서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없어지는 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란되면서 직후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혹이고요.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출혈성 낭종처럼 보이던 혹 중에서 대부분은 없어지는데 일부는 약간 끈적하게 피가 고인 것처럼 해서 계속 남아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그냥 출혈성 낭종이 아니고요. 오래된 피가 고인 형태, 그래서 초콜릿 색깔의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궁 내막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궁 내막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난소에 붙어서 종양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자궁 내막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생리를 하시게 되면 배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난소에 대표로 붙어 있지만 나머지 복막 조직들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리통도 심해지고 유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유착이라는 게 장기끼리 들러붙는 걸 얘기하거든요. 나팔관이 들러붙는다든지 장이 들러붙는다든지 그러면 아플 수 있어요. 평소 때도 아플 수 있고 변 볼 때 아픈 거, 성교통, 관계할 때 아픈 거 이런 것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는요. 예전에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가임기 여성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이면 우리가 가임력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신이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난소 기능을 최대한 보존을 하자라고 해서 수술을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통증을 조절하고 이게 커지는 걸 방지하고 사이즈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약을 주로 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잔이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요. 비잔을 써봤을 때 약에 대한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생리통은 조절이 굉장히 잘 되시고요. 진행되는 속도도 더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정말 작아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난소를 건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데미지를 받는 거죠. 상처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지지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양쪽 난소에 같이 있는 경우 수술을 같이 했다. 이럴 때는 정말 폐경이 일찍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말고 버텨보자 라는 게 지금의 치료 기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 쪽은 약을 먹는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실제로 좀 작아져요. 그리고 또 많이 발견되는 혹이 기형종이라는 혹이 있거든요.
기형종은 굉장히 독특한 혹이에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지방 같은 거, 뭐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빨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발달 과정에 뭐 이상한 것들 자꾸 나온다 그래서 기형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름만 무섭고요. 악성으로 가거나 뭐가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양성종양으로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흔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놔둬도 되고요. 대부분 발견될 때 뭐 2cm, 3cm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너무 사이즈가 커져서 주변 장기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조금 애매하다, 암이랑 좀 걱정이 된다 라고 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5cm, 6cm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이게 크기가 자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비슷하게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급하게 수술을 권유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언젠가는 한 번은 손을 대야 되는 혹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요. 내가 뭐 임신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난소의 영향이 좀 적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그 이후로 미룰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크면서 자꾸 난소의 정상 부분을 잡아먹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기에 난소 기능 보존을 위해서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난소에 생기는 혹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난소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내가 산부인과 갔을 때 진단받는 난소의 혹들은 이런 양성혹 중에 하나인 게 대부분이에요. 정말 무록인 경우 출혈성 낭종, 그리고 자궁내막종, 기형종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다음번에는 난소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갈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